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입니다. 벌써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손발이 꽁꽁 얼며 몸이 오싹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차인데요. 마시게 되면 몸도 따뜻해지고 땀이 살짝 나며 긴장이 풀리고 구역질도 기침과 설사도 멎습니다. 단순 이러한 효능 외에도 생강에는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강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시게 되면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이자 약재입니다. 김치에 양념으로도 들어가고요. 돼지고기를 숙성시킬 때 쓰기도 하며 차로도 마시고 말려서 썰어서 설탕에 버무려서 간식처럼 드시기도 합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도 식초에 절인 생강 절임을 함께 먹어서 중간중간 입가심을 해주기도 하죠. 생강을 드셔보면 가장 먼저 매운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매운맛이 느껴지게 하는 물질이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러한 생강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드시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선 생강에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로 인해서 한기로 생긴 무릎, 어깨, 팔, 다리, 손목, 발목의 염증과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염, 대장염, 폐렴 등의 각종 염증성 질환도 사라집니다. 단 한기로 인해 생긴 경우에만 해당되며 열이 많은 사람들의 관절염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며 혈액순환이 잘 되어 항산화 효과와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로써 노화를 늦추고 위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 주지요. 생강을 하루 3번 드시는 자체로도 노화와 암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을 매일 드시게 되면 소화기가 약하고 구역감이 심하신 분들의 메스꺼움, 구토, 트름이 사라집니다. 생강이 배에 가스를 배출해 줌으로써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배를 타거나 차를 타면서 멀미를 하실 때, 임신 중 입덧을 하실 때, 어떤 특정 약을 드시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역감을 느끼실 때에도 생강을 아침, 점심, 저녁 드심으로써 트름과 메스꺼움, 구역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도 몸이 차신 분들께만 해당이 됩니다. 생강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드시게 되면 혈압을 낮춰주고 혈전이 덜 생기게 하고 혈당과 지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도 예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하루 3번 드시게 되면 평소 몸이 차고 천식을 많이 앓으시던 분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의 알러지 반응 지연 효과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생강만 먹으면 모든 병이 오케이처럼 보이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명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강에도 해당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생강은 약간 따뜻한 성질이고요. 매운맛이 폐, 췌장, 위장에 작용하여 체표의 한기를 몰아내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구역감을 먹게 하고 폐를 따뜻하게 하여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하며 약의 독을 해독을 합니다. 이로써 감기, 위가 차져서 생긴 구토, 복부 팽만감, 찬 음식으로 인한 설사, 추위로 인한 가래, 기침, 천식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렇기에 몸이 차신 분들이 위의 증상을 호소하시면 드시면 매우 좋은데요.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생강을 드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피부가 더 가려워지고 혈압이 오히려 오르실 수 있습니다. 아프던 통증이 더 아파지고 구역감이 더 심해지고 속이 따가워지고 기침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강이 각종 염증에 좋다고 하지만 마라탕, 양념치킨, 매운 고추, 인스턴트 식품 등 기름지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며 위염이 생긴 경우 특정 부위를 삐끗하며 열이 나고 붓고 아픈 통증 초기 생강이 오히려 염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에도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차가워지며 생기는 염증도 있고요. 지나치게 열이 과잉되며 생기는 염증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차가워져서 생긴 염증에는 생강이 매우 도움이 되지만 열이 과잉되며 생기는 염증의 경우는 생강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지고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열감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특히 위장관 염증에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위궤양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매운 음식을 드실 때 속이 쓰리신 경우는 역시 좋지 않습니다. 그 경우는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양배추가 더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 제 양배추 관련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질적으로는 소음인에게 생강이 가장 잘 맞고요. 추위를 많이 타는 태음인의 경우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소양인과 열이 많은 태음인, 태양인은 생강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드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몸이 으스스 추울 때는 드셔도 되지만 또는 기타 증상이 있을 때는 드셔도 되지만 장복하시는 것을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강은 보관하고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썩은 생강은 생강이 일부만 썩었더라도 그 생강은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생강이 썩으면 물러지고요. 썩어서 물러져도 맛과 생김새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사프롤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강 전체에 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썩은 부분만 도려내지 마시고요. 생강이 조금이라도 물러졌다면 무조건 생강 전체를 버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엔 생강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데요. 생강 껍질은 생강과 성질이 정반대입니다. 생강 속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생강 껍질은 몸을 시원하게 식히면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고 몸이 부으신 분들은 생강 껍데기만 모아서 따로 차로 끓여 드셔도 괜찮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강 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강 자체를 갈아서 김치에 양념에 사용합니다. 생강과 고추, 마늘, 양파, 새우젓 등 다양한 양념이 버무려지고 발효되며 김치 역시 항산화, 항염, 항암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혈당 강화, 소화기 보강, 항혈전 작용, 혈압 강화 등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강 자체를 그냥 썰어서 드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바로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햇생강이나 기타 약재를 갈아서 꿀이나 설탕을 함께 넣어서 생강청 형태로 버무리고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좋은 생강, 좋은 약재, 좋은 꿀, 좋은 설탕으로 생강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강청을 만드실 때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탕은 정제 탄수화물이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자체가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되도록 자연산 꿀을 넣어서 생강청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자연산 꿀과 좋은 생강으로 된 생강청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기가 있고 으슬으슬 추우실 때 이렇게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생강청을 만들 때 약재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생강과 꿀 딱 두 가지만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생강, 꿀, 계피, 인삼 네 가지를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약재를 넣는 경우보다 몇 가지 약재만 넣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강 자체를 편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두고두고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강을 끓는 물에 쪄서 말려서 설탕을 버무린 것을 편강이라 합니다. 생강청과 편강은 약간 효능이 다릅니다. 생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운맛을 나타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효능을 나타냅니다. 진저롤이 탈수가 되면 쇼가올로 바뀝니다. 그렇기에 쇼가올의 농도는 신선한 생강보다 건조한 생강이나 편강에 더 풍부합니다. 생강은 진저롤이 더 풍부하여 발산 작용이 강하고요. 생강을 말린 건강은 쇼가올이 더 풍부하여 속을 따뜻하게 하고 설사를 먹게 하는 효능이 더 강합니다. 특히 이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진통 효과도 진저롤보다 10배 더 높습니다. 이러한 쇼가올이 생기기 위해서는 생강을 쪄서 말려야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강청과 편강
각각 어떨 때 드시면 좋을까요? 감기기가 으슬으슬 있고 구역감이 있고 기침이 있을 때 생강청을 따뜻한 물에 풀어 드시면 좋겠지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구역감이 심하거나 기침, 가래가 심하지는 않은데 손발과 뱃속이 차요,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파요 하시는 경우는 말린 생강인 건강 또는 평강을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일식집에 나오는 초생강 형태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강을 슬라이스해서 강불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데친 다음에 설탕, 식초, 소금이 들어간 초절임 물에 생강을 넣고 일주일 정도 숙성하여 먹는 것입니다. 생선회를 드실 때나 찬 음식을 과하게 드셨을 때 중간중간 드셔주시면 음식의 찬 성분을 초생강 절임이 중화시켜주고 입가심을 해주어서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생강을 하루 3번 드시면 생기는 변화, 생강을 먹지 말아야 할 경우, 생강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 생강과 말린 생강의 차이, 그리고 효능의 차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